대선을 앞두고 충북 정치인발 개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상하원 양원제를 거듭 주장하고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권 도전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가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을 웃돈을 받고 되팔다 보니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1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32개국 3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4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스피커로 듣던 농촌 마을 방송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장이 녹음한 안내사항이 개개인의 전화로 송출되는 시스템을 단양군이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7명, 음성 4명, 진천 5명, 옥천 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434명, 충북 누적 사망은 74명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충북 정치인발 개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상하원 양원제 공약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권 도전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분권과 양원제 개헌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지방은 중앙의 재정을 의존하는 행정의 신여가 되고 있다며 인구에 의한 단원제로는 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방은 영혼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창의력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중앙의 충직한 신여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됐습니다. 대선에서 공약화시킨 뒤 2024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 상원 의원을 뽑자는 겁니다. 지방의 이 주민 발안제, 주민 투표제, 또 풀뿌리 자치 이것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음성 출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개헌 필요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양당 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보겠냐며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도록 현재의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대선 국면에 개헌 분위기를 띄우는데 충북 정치인들이 앞에 서 있는 상황.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각 당의 경선에 쏠려 있어 개헌이 쟁점화될지는 본선 후보가 결정된 뒤 여론 추이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들이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청약한 뒤 임차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건데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충주에서 임차인을 모집한 10년 장기 민간 임대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입주 보증금이 3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무려 2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세, 취득세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입주 전 명의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이른바 무한전매가 가능하다고 홍보되면서 단타 수익을 노린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실제로 계약도 전에 당첨권을 600만 원에 내놓기도 하는 등 당첨자가 발표되자마자 임차권을 팔겠다는 매도 행렬은 전국 부동산 커뮤니티에 줄을 이었습니다. 또 일부 로열층은 실제로 웃돈을 받고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막 1,000만 원대까지 나왔고요. 지금은 한 6,000만 선에서 근데 지금 요 시기가 지나면 또 뛰어요. 이 같은 상황은 청약 저조를 우려해 전국으로 청약 문턱을 낮춘 충남 등 지방의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 대부분 2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웃돈을 주고 분양 전환 전 마지막에 임차권을 전매해 입주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가 만약에 청약해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 결국 그 자체가 바로 실수요자, 내가 임대를 꼭 살아야 되는, 임차를 살아야 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벌써 피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얘는 공공이 다 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해주는 역할로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돼 있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규제가 없다는 거죠.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에선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무주택자, 지역 거주민으로만 청약 문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당시 학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확대 피해를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긴급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징계위에 제출했습니다. 또 학생 사망이라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각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등 위기 대처 직무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 해당 교장은 학생의 문제를 사건 이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년 전 이집트 성지 순례 중 이슬람 무장단체 폭탄 테러로 신도 등 4명이 숨지는 참변을 당한 진천 중앙교회가 진천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천군청을 방문해 송기석 군수에게 성금을 전달한 진천 중앙교회 김동환 목사는 진천 주민들이 성숙한 의식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았다며 작은 성금이지만 아프간인들을 돕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4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는데요. 32개 나라에서 300명이 넘는 작가들이 참여해 공예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개막한 청주공예 비엔날레. 노동, 생명, 언어, 아카이브라는 4개의 키워드로 구성된 기획전은 전통과 현대라는 공예를 바라보던 기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붉은 돌에 입체감이 돋보이는 벼루장 신명식의 작업과 60년간 백자에 대한 탐구를 이어온 벨기에 작가 피엣 스톡만,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공예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작가 이혜선까지.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공예의 시대 변화와 동시대성을 모색하며 세계 32개 나라 300명 넘는 작가들의 작품 10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털실로 만든 그런 작품들이 애들이 만지면서 같이 공예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을 제가 보러 왔습니다. 국제공예 공모전에선 안경알로 만든 백자, 말 꼬리털로 만든 공예품 등 재료의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조창 야외광장에선 충북 전통공예 명장들의 시연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전통문화인데 잘하는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 잘 몰라요. 만드는 걸 볼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전기도 안 쓰고 발로 돌리고 손으로 두드려서 만드는 거니까. 팬데믹을 고려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도 선보였습니다. 작가들의 작업 과정에 소리를 더한 영상물, 예술감독이 직접 설명해주는 온라인 투어, 전시장을 360도 촬영한 VR 갤러리로 전시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어떤 국제 행사도 하지 않았던 드론 촬영을 통해서 드론 투어를 하게 되고요. 현장감과 온라인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선 시간당 관람객 입장 제한과 자가진단 키트 비치, 50여 명의 운영 인력 배치 등 방역 관리도 이뤄집니다. 공예 업사이클링 워크숍, 공예의 지표를 주제로 한 학술 포럼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청주시 예산이 올해보다 1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청주 지역 예산은 모두 1조 5,820억 원으로 올해보다 9.1%, 1,321억 원이 늘어 역대 연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연간 평균치의 10%를 넘는 수준입니다.
청주시는 예년과 달리 방사강가속기 구축 관련 사업비 615억 원이 배정됐고 환경과 스마트 등 정부의 코로나 뉴딜 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에서 신효리까지 총 연장 3.7km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이 내일부터 개통합니다. 오늘 0시부터 개통합니다. 충청북도는 내일 0시부터 개통합니다. 충청북도는 2017년부터 시작한 노은 북충주 나들목 구간의 4차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차로였던 해당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좁아 교통정체와 사고 위험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노은면에서 충주도심 칠금동까지 15.3km 전 구간이 4차로로 확장돼 충주도심과 서충주 신도시 등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긴급 상황을 받아보는 요즘이지만 농촌 마을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스피커로 직접 전파하는 방송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중요한데요. 단양군이 지역 특성에 맞춰 마을 방송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40여 가구가 사는 단양의 한 농촌 마을. 며칠째 계속된 비에 주민들을 위한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장마철과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신 분은 이장한테 연락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농촌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등 시책을 안내하고 지난해 하루 3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등 재난 상황에서도 톡톡히 역할을 해온 마을 방송입니다. 하지만 기기가 오래되고 외부 스피커를 활용하는 유선 방식이라 잡음이 쉽게 섞이는 문제가 고민입니다. 유선 방송할 때는 엄청 불편하죠. 밖에 나가서야 그 유선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잡음이 많아가지고 지금 되면 아주 엄청 듣기가 곤란하죠. 결국 단양군이 마을 방송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휴대폰 앱이나 전화로 안내사항을 녹음한 뒤 송출하면 마치 통화하듯 번호를 등록한 주민 개개인에게 전화가 가도록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입니다. 삐 소리가 나면 녹음하시고 받지 않을 경우 또 한 번 전화가 걸리고 누가 전달받지 못했는지 이장에게 안내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전화를 받기만 하면 되고 휴대폰뿐 아니라 집 전화도 추가했습니다. 스피커로 하는 게 들리지도 않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래요. 무슨 방송했냐 뭐. 근데 지금 스마트 방송으로 하고 나서는 아주 진짜 편리하고 10년에 한 번꼴로 기기를 갈아야 하는 유선 방식과 한 대당 20만 원이 드는 가정용 수신기를 별도로 보급해야 하는 무선 방송과 달리 통신 설비만 구축하면 돼 예산도 80% 넘게 줄었습니다. 농사를 나가시거나 관내 지역으로 나가셨을 때에도 마을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어서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라든지 접근성이 향상된 방송용 앱 개발을 마무리 중인 단양군은 연말까지 주민 10,000명의 정보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전북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군 양강, 양산, 심천면 485가구는 오늘 환경부를 찾아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9억 8,700만 원의 댐 방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앞서 옥천 주민 250여 명도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55억 원 규모의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역력 강화 식품인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충청북도가 김치 세계화 수출 지원에 나섭니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5월 미국에 이어 다음 달 호주와 베트남, 11월에 독일과 캐나다에서 도내 생산 김치와 연관식품 판촉 행사를 엽니다. 충북의 김치 수출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충청북도는 2025년까지 480억 원을 들여 수출 주도형 스마트 김치 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국비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관광객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건설 예산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 일단 제동은 걸었지만 국토교통부의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제주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공항 관련 예산은 4,200억 원. 이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기본과 실시 설계비와 감리비 등으로 42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473억 원보다는 10%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검토해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제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안에도 제2공항을 항공안전 확보와 시설 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주공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다며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예산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도민 반대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었고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려 결정도 내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을 좀 편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도 제2공항 건설 예산을 도민 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내년 예산 심사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보훈군의회 구상회 의장이 내년 보훈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구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농업이 발전해야 보훈군이 성장할 수 있다며 다 함께 성장하는 보훈군을 만들기 위해 군수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상혁 군수가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내년 보훈군수 선거에는 10여 명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의회가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유지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옥천군 의회는 인구 중심의 현재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옥천의 광역의원이 2석에서 1석으로 줄어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에 농촌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구역, 면적 같은 비인구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옥천군 의회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영동군이 국악 등 문화를 앞세운 공공 외교 활동에 나섭니다.
영동구는 주 영국 한국대사관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내년에 군립 난개국악단의 런던 공연을 추진하고 런던 자치구인 킹스턴 완립구와 우호도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제교류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악의 고장 영동구는 지난해 시도지사 협의회로부터 영국과의 공공문화외교 대상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청주대에 이어 극동대학교도 공군장교 양성을 위한 학군당 설치를 추진합니다. 극동대는 최근 국방부에 공군장교 학군당 조종 일반 분야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극동대는 기존 항공운항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정비학과 외에 올해 항공안전관리학과, 헬리콥터 UAM 조종학과, 항공모빌리티학과 등 추가 설치했습니다. 장교학군단 심의는 9월 서류 검사, 10월 현지 실사를 거쳐 11월 군 전문가 심의위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충청북도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기점이 되지 않도록 이동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방역에 주력하는 등 명절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는 정상 운영하며 SNS, 전광판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신속히 알리는 한편 터미널, 버스, 택시 방역을 강화합니다. 또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혼잡 우회 정보를 제공하고 성묘지 주변에는 버스를 증차합니다. 이 밖에 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도 병행합니다.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들어서는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에 설계 당선작이 확정됐습니다. 천연물 기반 제품 아이디어 발굴과 기업 창업의 허브를 설계 콘셉트로 40실의 임대 공간과 지원 시설, 전시 공간 등이 포함됐습니다. 190억이 투입되는 제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의 핵심 사업으로 산자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뉴스